반려견의 몸속 호르몬 이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평소와 같아 보여도 부신 호르몬 부족으로 체내 균형이 깨지면 피로와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위급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요. TB 동물병원, 오늘은 작은 몸의 큰 위험,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람이든 반려견이든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달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잘 먹고 잘 놀던 반려견이 갑자기 체중이 줄고 털이 빠지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면 정말 놀라실 것 같습니다. 피곤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에 큰 위험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TV 동물병원, 오늘은 작은 변화, 큰 위험의 전조,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만나볼 반려견 쪼꼬는 작은 새끼 사슴을 닮은 미니어처 핀셔인데요. 만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다는 쪼꼬. 이 작고 귀여운 몸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게 된 걸까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쪼꼬는 어떻게 이름이 쪼꼬가 된 건가요? 미니핀인데 보통 미니핀이 검정색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 쪼꼬는 갈색이라서 초콜릿 색깔이라서 저희가 쪼꼬라고 예,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예. 근데 이 쪼꼬가 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나요? 만성 췌장염인 줄 알고 네. 계속 이렇게 병원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되게 심하게 구토와 설사, 그리고 기력도 없고 또 식욕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그날은 좀 그 쇼크가 왔었어요. 저혈당 쇼크가.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게 돼서 예, 이렇게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네, 쇼크가 많이 왔을 놀랐어요. 때는. 네. 만성 췌장염에 이은 또 다른 이상 증상.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재승 수의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가 처음 입원할 때 심한 구토를 보이고 식욕저하, 기력저하를 보여서 왔었고 그 이후에 그걸 개선시키고 이제 퇴원을 했었죠. 네.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는 집에 가서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식욕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아까 접수할 때 체중을 한번 재보니까 네. 3.3kg까지 이제 늘었더라고요. 네네. 이제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회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퇴원을 할 때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정상인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리고 예전에 전이질 불균형이 있었던 부분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검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예. 네. 네, 원장님, 쪼꼬가 뭐 탈수나 이런 심한 증상들로 내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진단을 받은 건가요? 처음 왔을 때 문진상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1년 전에 몸무게가 4.2kg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식욕이 떨어졌고 체중도 2.9kg까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이 상황을 좀 의심하게끔 만들었던 상황이었고 왜 근본적으로 저혈당이 왔고 이렇게 체중이 빠졌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죠. 부신 쪽 문제를 의심하게끔 만들었던 가장 근거가 되는 부분은 초음파상에서 양쪽 부신의 크기가 정상 크기보다 좀 작게 확인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을 보이거나 또 아니면 컨디션이 계속 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라고 인지를 하겠지만 네. 이게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거나 이런 상황으로 오인을 하기 쉬운데 이제 쪼꼬의 경우처럼 이런 부분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꼭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는 이 질환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가 면역으로 뇌 면역이 부신을 파괴해가면서 생기는 경우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서 분비하는 부신을 자극하는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됐을 때도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인성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공급하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먹었거나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과도한 약을 투여를 받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부신에서 분비해야 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치료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약만 잘 먹여주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뭐 충분히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진단이 중요하지 진단 이후부터는 뭐 충분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혈량으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합니다. 이후 체열을 진행하는데요. 혈액 검사를 위해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돌려 혈구를 가라앉히고 상층액인 혈청을 채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수치까지 검사하면 마무리됩니다. 일단 쪼꼬가 최근에 위장관 염증으로 입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어 있던 염증 수치들 재평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처음 입원했을 때는 심각한 저혈당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차후에 속발한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안정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폐와 심장 등 흉부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합니다. 이후 부신의 크기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까지 진행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질환은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주의해 두면 좋은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연 1에서 2회 혈액 검사와 건강 체크로 호르몬, 전해질, 장기 기능을 확인하는데요. 우선 체중이 줄거나 식사량에 변화가 생긴다면 절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장거리 이동이나 수술, 입원 등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마친 쪼꼬,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쪼꼬는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혈당 같은 경우는 44였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오늘은 95 정도로 일단 유지가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예전에 높을 때는 이게 1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78 정도로 높아졌다가 퇴원할 때 24로 퇴원을 했고, 지금은 10 이하로 지극히 정상의 수치가 나왔고, 쪼꼬는 치료를 통해 빈혈 수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았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깨진 균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식욕 개선을 통해 체중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요 약에 대한 균형만 네. 일단 잘 조절해가지고 네. 먹여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건강해진 쪼꼬에게 대사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약과 간 보호제 그리고 기저질환인 폐고혈압과 관련된 약을 처방해줍니다. 그리고 원장님 쪼꼬 산책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거는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네. 뭐 다른 강아지를 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네. 쪼꼬 같은 경우. 아니면 네. 뭐 사람들을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은 좀 제어할 수 있는 코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서 네. 다니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몸으로 아픈 시간을 잘 견뎌낸 쪼꼬. 이제 다시 웃고 뛰노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반려동물이라도 체중 변화와 기력, 배변 상태 등 사소한 점을 매일 관찰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를 인지하면 내일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소함이 내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